자, 문법적인 간접화법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접화법은 우리가 이제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게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직접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화법은 어떤 대화하는 내용, 현 상황에서 직접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화법이란 것은 아래 나와 있는 내용 중에 I am hungry, 나는 배고파 라고 자기가 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 직접 화법이라 그래요. 이러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제3자나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걸 우리가 간접 화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그 전달하는 직접 화법의 내용이 I am hungry처럼 그냥 평서문 수준의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직접 전달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Where are you living now? 너 어디에 살고 있니? 라는 문장이나 또는 Have you eaten breakfast? 너 아침 먹었니? 와 같은 직접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에 해당되죠. 여기서는 이런 의문문 형태로 된 어떤 내용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방법.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직접 그대로 명령하는 겁니다. 자, take the medicine 3 times a day. 이 약 일주일에 하루에 3번 드세요. 라고 명령하는 이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 바꿔서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명령문의 내용을 화법으로 바꾸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정리를 앞서 하기 전에 먼저 머리에 꼭 집어넣어야 될 거. 자, 평서문. 두 번째, 의문문의 내용. 세 번째, 명령문의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일단 하나씩 설명하면서 여기다 선생님 기입을 해 드릴게요. 자, 맨 먼저 평서문의 내용인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자, 예를 들면 위에 있는 방금 적어놨던 I'm hungry라는 내용을, 자, 제인이라는 여자가 나에게 말을 했다. 나 배고파 라고. 그럼 그 사람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 거고, 이거를 제인이 나한테 그녀는 배가 고프다고 얘기했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바꾸는 거, 사실 이게 지금 간접 화법인데, 자, 이렇게 이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 평서문의 내용, 말 그대로 물어보는 말 아니고 대답하는 형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평서문의 내용의 것을 우리가 간접 화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 우리가 이 세 개 다 조심해야 될 게 이 전달 동사라는 것을 머리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달 동사가 평서문일 때는, 자, 예를 들면 say란 단어는 say로, 그런데 say 뒤에 to가 붙는 경우는 tell로 바뀐다. 요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요 부분은 뒤쪽에 의문문일 때는 전혀 또 다르죠. 또 명령문일 때도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부분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 조금 잘 머리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보시다시피 직접화법에는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이 인용을 하는 이 표시를 이제 해제를 할 겁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해줘야겠죠.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두 문장 연결해주는 바로 접속사라는 게 필요한데, 그냥 평서문의 내용을 직접 바꿀 때는 이 접속사가 보시다시피 대시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문장에서는 say to, 앞에 나와 있던 say란 단어는 그냥 say로, 근데 say와 to를 쓰는 경우는 tell이란 단어로 이렇게 간접 합법을 바꿀 때는 만들어준다. 자, 요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번이 되겠고, 두 번째는 쿼테이션 마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두 문장 연결은 접속사인 that을 넣어준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인칭 대명사, 뭐 she나 he나, 뭐 예를 들면 I나 뭐 she나 이런 등등등의 이것을 각각 이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지금 약간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 여기. 자, 여기 부분에서 나 배고프다.
여기에 지금 이 나는 그냥 전달할 때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제인이 나한테 말했어 라고 할 때 이 지금 나라는 사람은 이 제인을 의미하겠죠. 앞에 나와 있는 제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이 간접합법에 들어가는 인칭이 그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 맞춰가지고 바뀌어줘야 돼요. 제인이라는 그녀로 이렇게 바뀌는 게 3번입니다. 자, 전달자 입장에 바꿔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시제, 그 다음에 뭐 장소나 이런 것도 전달하는 내용.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직접 화법에서는 여기에 들어간 동사가 보다시피 현재 시제죠. 왜? 그 현재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으면 자, 반드시 접속사 뒤에 들어가는 동사, 다시 말해서 이 was 자리는 앞에 있는 주어의 주동사와의 시제 일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시제 일치를. 다시 말해서 앞에가 보다시피 과거형의 동사가 사용이 되면 처음에 현재형이었더라도 여기에 이 주동사의 시제에 맞춰서 현재는 과거로, 만약에 이 자리가 과거형이었더라면 한 시 더 내려서 대과거인 뭐 과거 완료로 이런 식으로 내용의 동사를 시제에 맞춰서 각각 주동사 시제에 맞춰서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또한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잘 나와 있네요. 직접합법에서 만약에 현재형이었어요.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앞에 부분에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요거는 선생님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 요 부분이죠. 왜냐면 전달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곳이었거나 이것이었겠지만 그 전달하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할 때는 이것이라는 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멀리 있었다라는 의미로 대신나 도웃으로 바꾼다던가. 자, 또 그거를 전달할 때는 now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한참 지난 뒤에 전달하게 되면 이거를 그때였다는 then으로 바꾼다던가. 여기는 저기로 바뀌고 ago는 뭐뭐 전에는 이전이라는 before로 바뀌고 오늘은 그날이라는 that day로 바뀌고 tonight은 그날 밤이란 말로 that night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때의 yesterday지만 전달할 때는 그날 전에라는 말로부터 previous day나 the day before로 바꾸시겠고. 자, 이거는 미안하지만 머리 조금 넣어두셔야 됩니다. tomorrow 뭐겠어? 그러면 그 다음날이란 말 되겠죠. the next day나 the following day라고 쓰시고, 뭐가 많죠? last night은 그 전날이란 말로 the previous night로 바꾸면 됩니다. 3 days ago는 자, 아까 ago가 3 days 바꾸는 게 아니라 ago로 바꿨죠? 바로 여기. 그래서 3 days before로 바꾸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다 복잡하게 할 건 아닐 거예요, 내용상. 자, 그럼 아래 부분 잠깐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쿼테이션 마크를 넣어 있는 여기 부분을 이제 이게 직접 화법이죠. 직접 전달하는 내용이 직접 화법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이거를 뭘로 바꾼다? 간접 화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지금 내용이 보시다시피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전달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say는 그대로 say를 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say에 누구누구에게 얘기했다는 say to는 뭘로 바뀐다? 그렇죠. tell로 바꿉니다. 물론 여기는 과거니까 told로 바꿔야겠죠. 만약에 쓴다면. 그게 지금 1번. 두 번째는 이제 이 쿼테이션 마크를 이렇게 없애야겠죠. 그런 대신에 두 문장을 연결하는 의미에서 접속사 that을 중간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문장이 각각 들어가 있는 무엇을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쿼테이션 마크 안에 원래 들어가 있었던 뭐 주어인 I는 여기 내용상에 누굽니까? 존이 말했으니까 이건 존을 얘기하겠죠? 이거는 존을 얘기하기 때문에 he로 바꿔줘야겠죠. 존이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자,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가 보시다시피 지금 시제가 과거입니다. 주동사가. 그러면 이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현재형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과거 시제로 바꿔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처음부터 전달하는 내용이 was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 더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뭐야? 대과거인 had pp 빈으로 쓰셨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놔두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now라고 하는 단어는 전달할 땐 지금이었지만, 지금이지만,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 바꿔서 풀었을 때는 그때라는 의미의 then으로 바꾸는. 자, 이거 굉장히 많죠?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돼서 대략 5가지의 변화가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를 잘 유념하셔가지고 이거를 풀어 가셔야 되는데, 자, 이 형태가 지금 가장 기본 형태인 평서문의 내용을 간접합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걸 의문문과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본 룰은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요. 자, 아까 말했던 전달 동사라는 게, 자, 물어보는 말이니까 당연히 say나 tell이 아니고, 그렇죠, ask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쓰이고, 두 번째는, 자, 위에 아래 걸 예를 들을게요. 역시 쿼테이션 마크 내용을 삭제하겠죠. 일단 먼저 say to는 물어보는 말인 ask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쿼테이션 마크로 없앴는데, 우리 아까 평서문 때는 얘를 없애고 이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됐죠. 이렇게 연결하려면 뭘 넣었어야 돼요? 접속사를 넣었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는 접속사가 안 보이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의문사가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이런 의문문인 경우는 따로 접속사를 넣지 않고 그냥 의문사 겸 이 문장의 그 접속사로서 의문사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그 뒤에입니다. 의문사는 그대로 쓰고 뒤에 부분을 반드시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은 3번으로 할 것은요. 이 문장에 그 뒤에 쓰이는 문장의 그 어순을 반드시 주어와 동사와 형태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간접 의문문 만드는 방법과 같아요. 간접 의문문. 간접 화법이 간접 의문문이에요. 한마디로. 자, 의문사 넣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단 화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you라는 사람은 그녀가 나에게 말했으니까 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달자 입장에 맞춰서 I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아까 문장에 이 제일 처음에 쓰이는 asked가 보다시피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 뒤에 쓰이는 문장, 다시 말해서 where이라는 의문사 뒤에 쓰이는 동사도 역시 현재에서 과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 앞에 있는 주동사와 시제 일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앞에 우리 평서물 때 똑같습니다. now라고 쓴 건 그때라는 말로 then으로 바꾸고, yesterday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the day before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바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일 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잠깐 여기 편의상 지울게요. 요거는요. 자, 아래 문장 보실래요? 아래 문장 똑같습니다. 일단 앞에는 말하다라는 말은 의문문이기 때문에 asked로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의 특징은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where이라는 의문사가 있으면 where를 의문사를 이자 접속사 형태로 쓰면 됐는데, 이렇게 여기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넣어줘야죠. 이때 넣어야 될 의문사가 바로 접속사가, 미안합니다. 두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는 접속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연결해 준 접속사가 바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우리가 쓸 때 쓰는 바로 if나 whether를 씁니다. 얘들이 두 문장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부분, 여기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똑같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you라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가 나에게 말했으니까 나가 되겠죠. 그래서 뭘로 바뀐다? you인 인칭은 I로 바뀝니다. 단지 자 보세요. 여기에 쓰여있는 문장의 시제가 뭡니까? 자, 현재 완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완료를 그냥 직접 물어보는 말일 때는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다른 문장과 연결되는 이러한 역할을 쓰일 때는 앞에 문장 시제가 갑자기 과거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과거라는 이 주동사 시제보다 더 위에 위치해 버려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이 시제를 하나 내려줘야 됩니다. 현재 완료를 내려 쓴다? 한 시제?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과거 완료로 바뀌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현재형은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과거형은 대과거로,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로. 과거 완료 쓰는 방법은 had 플러스 pp. 그래서 여기에서 have eaten을 had eaten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문장의 구조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형으로 당연히 쓰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는 다행인 게 뭐 now나 이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될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가 의문문에, 자, 우리가 그 간접법을 만드는 거예요. 단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바꿀 때는 이렇게 뭘 쓴다? if나 whether를 쓴다. 의문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의문사를 그대로 쓴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명령문을 우리가 화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똑같이 우리가 전달 동사가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한 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tell이라는 걸 씁니다. 지시하다는 뜻으로.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의사 선생인 경우는 지시한다기보다는 뭐 충고하다는 말로 쓰겠죠? 그래서 뭐 요거.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일종의 명령의 한 부분이에요. 광곡한 명령.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ask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좀 헷갈리니까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은 tell을 사용합니다. tell을. 자, 그러면 자, 여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래 문장 봅시다. 여기서부터 take the medicine 3 times a day. 여기는 지금 누가 봐도 약 먹으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명령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렇게 충고해줬다는 말이 알맞으니 이런 경우는 선택적으로 advice라는 형태를 쓰셔도 되고, 물론 tell을 쓰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달 동사가 뭐 said to였다느니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거를 전달할 때는 뭐 충고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advice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tell로 바꾼다던가 하셔도 됩니다. 단 앞에 두 가지 형태의 의문문은 전부 두 문장을 연결했었죠. 하지만 명령문은 연결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접속사, 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하죠? 그때는 바로 투부정사를 이용해 버립니다. 그냥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대신에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 문장, 여기 문장. 자, 그러면 일단 바꿨고 take the medicine 부분은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를요 그냥 투부정사를 우리가 연결해 주는 역할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쓰시면 되되, 뭐 선생님 앞에 문장에 뭐 여기 동사 과거인데 뒤에도 뭐 바꿔야 되나요? 혹시 투부정사의 내용은 뭐 앞에 있는 문장의 시제 항상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단 예를 들면 뭐 now란 말을 쓴다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법을 만들 때 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혹시 모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평서문 때 머리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전달 동사 say는 그대로 say로, 그 다음에 say to는 tell로 바꾸는 거. 의문문일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동사는 다 ask로, 그 다음에 명령문일 때는 지금 내용이 따라 좀 다르지만 명령하단 말에 tell이거나 advice나 또는 ask 중 하나를 쓴다. 근데 이거는 주로 tell을 쓰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두 번째는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때는, 자, 평서문일 때는 반드시 대수로 연결. 의문문일 때는, 자,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를 그대로 씁니다. 아니면 if나 의문사가 없는 의문일 때는 whether를 써서 두 문장을 연결한다. 명령문일 때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뒤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다 똑같죠. 이제 뭐 우리가 인칭을 각각에 맞춰서
변화시켜주고, 두 번째는 시제도 바꿔줘. 시제 일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각 들어가는 뭐 시간, 장소 등등에 해당되는 그 영어 단어를 변화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now는 then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거 있죠. 요 세 가지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법,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반드시 우리가 머리에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요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고쳐볼 텐데요. 어떤 걸 할까요?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많이 없어서.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기 지금 페이지가 좀 각각 교재마다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뒤에 넘기시면 이게 파트 2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I will be home late tonight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내용상 얘는 뭡니까? 평서문이죠. 평서문. 자, 그러면 일단 평서문을 우리가 간접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달 동사 said는 그대로 said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그렇죠, 접속사 that을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장 중에 이 I는 누구를 가리킬 겁니까? 누군? 에이미를 가리키죠. 에이미가 말했으니까 I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I를, 그렇죠, 에이미에 해당되는 she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볼게요. will be와 tonight입니다. 자, 왜 will be와 tonight이냐? 일단 지금 앞에 이 문장을 그 주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과거인데 그러면 will이라는 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뭐해? will의 과거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will의 과거형이요? 네, 바로 뭡니까? 그렇죠, would죠, would. will의 과거는 would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동사에 맞는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tonight은 오늘 밤인데 여기서는 전달 동사에서 뭐 했습니까? 그날 밤이란 말로 that night라고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자, 평서문의 무엇을, 그렇죠, 간접화법을 쓸 수 있다. 자, 요런 거. 자, 우리가 유사한 형태만 몇 개를 볼 건데 여기 전부 지금 평서문밖에 없어서 조금 뒤로 넘어갈게요. 전부 평서문이네. 왜? 뒤쪽에 하나 있네. 15번 볼까요? 15번 문제 보면 여기는 보시다시피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달 동사는 say to는 그대로 질문하는 내용이니까 전부 똑같죠. ask로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asked가 되겠죠. 두 번째,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때는 의문사이자 접속사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what이. 그래서 what을 쓰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들어가는 문장은 간접화법처럼 의문사가 들어간 뒤에 주어, 동사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you는 누굽니까?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럼 너란 사람은 그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래서 you가 she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원래 지금 원래 이게 그 직접 화법에서의 우리가 문장은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진행형이 있는데 이 문장의 동사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제 일치로, 그럼 현재 진행형이 뭘로? 하나 내려가서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what she 다음에 is가 아니고 was doing.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here, 우리가 장소는 이제 전달할 땐 여기였지만 다른 곳 옮겼잖아요. 그럼 거기란 말로 there로 바꾸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간접 화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 요거 이게 왜 어렵냐? 자, 일단 전달 동사는 똑같습니다. 뭐가 됐든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바꿀 때는 asked를 쓰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두 문장을 연결해줘야 될, 연결해줘야 될 내용이 없죠. 이거 뭐야? 연결해줘야 될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배웠던 접속사 if나 아니면 whether를 이 자리에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뒤에는 주어, 동사의 순으로 쓰이는데 저기 쓰이는 you는 누굽니까?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럼 나죠. 이거는 나라는 사람 가리키기 때문에
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원래 평서문에 지금 여기 직접 화법에 쓰이는 문장의 시제가 과거형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주동사가 과거가 됐기 때문에 원래 과거는 하나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될까? 이 문장에 쓰일 때는 간접 화법 바뀔 때는 바로 대과거형인 had 플러스 pp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had 그 다음에 write, wrote, written 이라는 pp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가 조금 어렵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각각 그 선생님 문법의 수준을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렇게 원래 과거형이었던 게 그 문장의 주동사 시제가 과거로 바뀌면 하나씩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 현재는 과거형, 과거형이면 대과거로,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로, 현재 진행형은 과거 진행형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꿔 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명령문을 하나 볼까요? 명령문. 요거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합시다. 자, 명령문인데 나는 요걸 골랐습니다. 요거를. 자, 엄마가 나한테 말했다. 그 엄마는 부탁하시진 않죠?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쓴다면 나의 엄마가 이때는 그냥 강하게 하겠습니다. 뭐 에스크는 아닌 것 같고 말하였다는 테레과거 톨드로 쓰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명령문은 두 문장 연결할 때 뭘 쓴다? 그렇죠. to 부정사 쓴다 그랬죠. 그래서 to를 딱 썼어요. 그래, 문제가 있어. 선생님, 여기는 don't it인데요? 부정문인데요? 자, 갑자기 전화가 와서. to 부정사 써야 되는데 이게 부정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정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일단 to 부정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쓰니까 여기서는 eat라는 동사 그대로 쓰시면 돼요. eat. any food, any junk food.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부정문이다 보니까 이 to 부정사의 부정을 쓰는 방법은 그 바로 앞에 not을 쓰는 거죠. So my mother told me not to eat any junk food.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왜? 하나가 잘못된 게 있죠.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가 뒤에 인칭 대명사는 on your way의 you는 누구예요? 엄마가 나한테 말했으니까 me죠. 그래서 이때는 put on my way라는 말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틀린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각각 어떤 문장을 간접 합법으로 바꾸느냐. 평서문이냐? 아니면 의문문이냐? 아니면 여기처럼 명령문이냐? 뭐 부정이든 긍정이든 명령문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게 이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그 학습지 보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다른 것보다 전달 동사, 그 다음에 인칭 바꾸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요것들, 전달 동사 각각 뭐 쓰는지, 연결할 때 접속사, 그 다음에 항상 인칭 요거 바꾸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시제 요거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요것들 좀 잘 신경 써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